그녀를 다시 만난 순간 제 심장은 50년 전 그 여름날처럼 뜨겁게 울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고등학생 시절의 풋풋한 모습 그대로였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그녀는 단 한 조각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조차 낯설어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과연 잊힌 기억 속에서 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강철우입니다. 당시 저는 72세의 독거남이었어요. 긴 세월 홀로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은 시들고 매일이 그저 오늘과 다름없는 무채색의 나날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비어있는 옆자리를 확인했고 저녁에는 텅 빈 방 안에서 고독과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시간들이 그저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노인대학의 컴퓨터 강좌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고독이라는 늪에 완전히 잠겨버릴 것 같았어요. 작은 용기를 내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법부터 배운다는 생각에 어쩐지 조금은 설레는 마음도 들었답니다. 첫 수업이 있던 날,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과 함께 강의실로 들어섰습니다. 335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어르신들 틈에서 저는 맨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앞자리를 쭉 훑어보는데 낯익은 옆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옅은 갈색빛으로 물든 단정한 머리카락,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는 옆모습, 그리고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까지. 순간적으로 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라도 멈춘 듯 제 눈에는 오직 그 모습만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설마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고 눈을 비벼보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다시 보아도 그 모습은 제 기억 속의 그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 제가 18살이던 고등학교 시절 밤잠을 설치게 했던 제 첫사랑 이화영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쉬는 시간마다 몰래 그녀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혼자 애태우던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심장의 쿵쾅거림에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었답니다. 죽어있던 줄 알았던 제 감정들이 다시금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삭막하게만 느껴지던 제 노년이 어쩌면 이 만남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제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첫사랑 앞에서 저는 다시 18살의 소년이 된 것만 같았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설렘과 함께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저를 기억할까? 아니, 제가 먼저 말을 건넨다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 진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강의에 집중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였죠. 저는 그저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심하며 옆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 앞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화영 씨 맞으시죠? 저 강철우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그녀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기대했던 반가움 대신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미심쩍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강철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강철우라는 분은. 그녀는 말을 흐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은 제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흐릿한 기억의 조각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기억 속에는 제가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다시 만난 그녀였으니까요. 저는 애써 실망감을 감추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 강철우요.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5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앞자리에 앉았었고 당신은 항상 창가 쪽에 앉아 있었죠. 저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던져주면 그녀의 기억이 되살아날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를 낯설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다시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혹시 제가 실례를 한 건가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오히려 미안해졌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의 기억 속에 다시금 저를 심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말을 걸어서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적어도 불쾌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자리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시금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녀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저기, 혹시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이 잘 안 되네요. 이화영 씨는 흔쾌히 제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그녀는 다가가기 어려운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그녀는 훨씬 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듣는 척하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하고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화영 씨는 처음에는 제 질문에 짧게 대답했지만 점차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낯섦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저는 그녀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비록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녀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단순히 과거의 추억으로만 묶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노인대학 컴퓨터 수업이 제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수업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강의실에 나와 화영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답니다. 저는 그녀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화영 씨가 컴퓨터 조작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 저는 능숙하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마우스 사용법이나 파일 저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고, 그녀는 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제가 알려준 것을 이해하고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제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기쁨이었죠. 쉬는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저는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나 당시 유행했던 노래, 영화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기억을 은근히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은 아련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여전히 저를 기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그녀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저 자신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영 씨는 제가 건네는 말에 점점 더 편안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저와 함께 학교를 나서기도 했고 가끔은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는 제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메말랐던 제 감정들이 조금씩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 같았죠. 저는 그녀에게서 외로움과 고독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삶의 활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화영 씨와 함께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강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군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옷차림을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강의실 안을 한번 쭉 훑어보더니 화영 씨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화영 씨의 옆에 서서 허리를 숙이며 무언가 귓속말을 했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화영 씨는 남자를 보며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죠. 철우 씨, 잠시만요. 제 아들이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요. 아들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혼자라는 생각만 했지 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녀의 아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미묘한 불쾌감이 실려 있는 듯했고 저는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영 씨는 아들에게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그녀의 말을 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이랑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시라고요.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세요? 그의 말에 화영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저에 대한 명백한 불신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뜻 나서서 변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이 제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 같았고 저는 그녀에게서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화영 씨의 아들은 저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진 후 어머니를 데리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기대었던 희망이 작은 설렘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죠. 그날 이후로 화영 씨는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저와 거리를 두었고 쉬는 시간에도 더 이상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시선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냉대 아닌 냉대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갔던 걸까? 아니면
그녀에게 정말 부담만 주었던 걸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죠. 잊고 지내던 외로움과 고독이 다시금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게는 그녀와의 만남이 한 줄기 빛과 같았는데 그 빛마저 꺼져버리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노인 대학에 가는 발걸음조차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또다시 아들의 눈치를 보고 저를 피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그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녀의 아들이 저를 경계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이화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지, 단순히 과거의 추억 속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인연을 억지로 되살리는 것보다 현재의 제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난 후 화영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가오자 여전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화영 씨, 제가 지난번에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사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영 씨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당신과 이야기할 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당신을 짝사랑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그저 화영 씨라는 사람 그 자체에 끌리는 겁니다. 제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저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호 씨, 저는 사실 당신이 제게 이렇게까지 애정을 주시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갑자기 떠나보낸 후로 저를 지나치게 염려하고 신경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녀의 아들이 저에게 보였던 과민한 반응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저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화영 씨,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좋은 친구이자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제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녀가 겪었을 오랜 외로움과 상실감을 이해했고, 이제는 제가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화영 씨 아들 도연 씨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영 씨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도연 씨의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무시하기도 했지만 끈질기게 연락한 끝에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를 만나는 내내 제 심장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보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화영 씨를 짝사랑했던 이야기,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노인 대학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놀라운 우연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도연 씨,
제가 어머님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힘들어했던 시간을 제가 채워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걱정하는지 이해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에게 화영 씨를 향한 제 마음이 순수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제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대할 것인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도연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화영 씨가 그 충격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이후로 어머니가 외로워할까봐 늘 노심초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저에게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씨. 제가 너무 예민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또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우 씨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어머니께서도 요즘 철우 씨와 함께 있으면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말에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경계심이나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화영 씨를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연 씨에게 화영 씨를 평생 아끼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은 후 저는 화영 씨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희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함께 자주 갔던 동네 도서관이나 제가 혼자 앉아 그녀를 기다리던 교정의 벤치 같은 곳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저를 뚜렷하게 기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들려주는 추억들을 경청했고 때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과거를 기억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대신 현재의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보여준 진심과 꾸준한 노력에 그녀의 마음이 열렸던 거죠. 그녀는 제 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외로웠던 제 노년에 화영 씨가 나타나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제 삶을 비춰주었습니다. 잊힌 첫사랑의 기억은 비록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기억 너머의 더 깊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노인 대학에서 만난 인연을 소중히 갖고 나갔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 함께 만들어가는 매 순간이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으니까요. 저희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께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는 기억의 틀을 넘어선다는 것을 저희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